안녕하세요. 진행자 얼굴만 보면 TV쇼 진품 명품 같은 채널, 하지만 골동품이 아니라 반짝거리는 신제품을 소개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도 신제품에 대한 감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음악의 계절이죠. 가을이라서 그런지 이어폰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좋아요. 네. 오늘도 새로운 무선 이어폰 리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비츠의 새로운 무선 이어폰 비츠 스튜디오 버즈 리뷰입니다. 자, 이 제품은 한 15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고요. 음질도 좀 독특해서 갤럭시 버즈2 얼마 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죠. 이 제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만한 제품입니다. 해외에서는 반응이 이제 선발매됐는데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이번에 한국에 정식 출시가 돼서 제가 직접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비츠는 뭐 알다시피 애플의 자회사죠. 그래서 애플이 이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버즈 시리즈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기획한 이어폰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애플 브랜드로 한 10만원대 무선 이어폰을 내놓는 거는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요 비츠를 대신 시킨 거죠. 행동대장처럼 교환하네요. 제품의 가격이나 디자인 그리고 포지션으로 볼 때는 10대를 타겟으로 내놓은 제품 같았습니다. 물론 부자 10대겠죠. 아니면 운 좋게 부자 부모님을 둔 10대던지요. 자, 참고로 가격은 15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리뷰하기 전에 물 좀 한 잔 마시고. 이건 컵이 좋네. 물맛이 좋아. 자, 이거 PPL 아니고요. 그냥 제가 우정으로 출연시킨 겁니다. 디에디트의 머니사이드 업이죠. 하여튼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감각적이에요. 자,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무광의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크기는 요거 살짝 커요. 여기 에어팟 프로가 있는데 요거랑 비교하면 두께는 살짝 두꺼운데 요 위랑 아래가 좀 더 큽니다. 근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자,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크기가 좀 크고 이게 무광이고 아주 이렇게 뭐 럭셔리한 재질은 아니라서 자칫 저렴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로고가 깔끔하고 디자인이 단순해서 아주 뭐 그렇게 저렴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좀 쓸데없이 멋을 부렸으면 좀 조잡해졌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케이스 뚜껑 부분을 보면 이 뚜껑 이음새 부분에 살짝 유격이 느껴지는데 유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디자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살짝 아쉽네요. 자, 무게는 가볍습니다. 48g 정도로 에어팟 프로보다는 요 살짝 무겁지만 그래도 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열고 닫을 때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에어팟 프로는 좀 묵직한데 비츠는 좀 시끄러워요. 젊은 감성이라고 해두죠. 자, 로고 아래에는 상태 표시등이 있고요. 바닥에는 USB Type-C 단자가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회사지만 비츠 브랜드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단자를 쓰지 않았어요. 이 점은 정말 큰 장점이죠. 애플이 이렇게 뭐 환경을 사랑한다 주장하면서 뭐 캠페인을 많이 여는데 사실 이 라이트닝 단자 때문에 지구 수명이 한 2년 정도는 줄었을 겁니다. 이건 최악이죠, 라이트닝 단자. 자,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배터리는 노이즈 캔슬링 사용 시 5시간의 케이스로 2번 충전, 그래서 즉 1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8시간에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노이즈 캔슬링 껐을 때는 평균적인 사용 시간이긴 한데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좀 최근 추세에 비하면 살짝 아쉽죠. 다만 이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거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뭐 큰 단점은 아닙니다. 자, 이어버드를 볼까요? 이어버드는 이거 상당히 예쁘고 독특한 형태인데요. 이 겉표면이 전체적으로 무광 재질인데 조작부 부분만 유광으로 마감했고 요 부분이 아주 윤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로고도 굉장히 감각적이고요. 아주 예뻐요. 조작부는 이게 다소 독특한 형태인데 손가락으로 잡기가 아주 좋게 디자인 됐어요. 손가락이 뭐 크다면 조금 너무 작아서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손이 작은 분들이나 여자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디자인입니다. 자, 이어버드에 좀 크게 비츠의 로고 B가 새겨져 있는데요. 언뜻 보면 이게 6처럼 느껴져요. 숫자 6. 여기에 이렇게 케이스에도 6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이렇게 열었을 때 언뜻 보면 666처럼 보이기도 해요. 666. 이거 짐승의 숫자라고 하죠. 무섭네요. 이게 하지만 이게 666은 아니고 BBB입니다. 자, 드라이버는 8.2mm의 굉장히 큰 대형 드라이버를 사용했는데 보통은 5점대, 5mm대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어버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게도 가볍고요. 자,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제 못생긴 얼굴 3면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줘야 되고, 자, 이렇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시죠? 자, 많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좀 살짝 튀어나오긴 하죠. 그래서 뭐 프랑켄슈타인 같진 않지만 살짝 프랑켄슈타인 같아요. 자, 착용감은 상당히 좋아요. 이게 밀착력이 아주 강하지 않아서 귀에 큰 부담이 없고 가벼워서 이물감도 덜하고요. 오래 끼고 있어도 귀의 압박이 굉장히 덜해요. 자, 조작은 터치식이 아니라 버튼식이라서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버튼식은 밀면 이어버드 위치가 좀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특별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클릭을 해도 이어버드 위치가 틀어지지 않아요. 참고로 IPX 4등급의 생활방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음질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음질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8.2mm의 대형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대역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저역 쪽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딱 절묘하게 풍성하면서 힘이 있는 저역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뭐 초저역을 재생하기보다는 타격감이 좋은 저역 쪽으로 튜닝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과거 비츠 이어폰들은 좀 다른 음역대, 중역대나 뭐 이런 거를 묻어버리는 실수가 있었는데 비츠 스튜디오 버즈는 다른 대역 소리를 묻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이 가슴을 울리는 저역을 잘 전달을 합니다. 대형 드라이버 덕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팝 음악이나 가요, 뭐 댄스 음악, 또 아이돌 음악 이런 걸 듣는다면 최고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역 해상력도 좋아요. 근데 이제 살짝 거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뭐 아주 막 치차름이 심하게 들리거나 이러지 않는 수준에서 잘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름지고 저역과 고역의 맛을 잘 살려주는 윤기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이어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에어팟 시리즈가 다소 중립적이고 플랫한 음색이라면 비츠는 고역과 저역을 강조한 V자 음색으로 비트 있는 이런 음악을 재생하는 특징이 있죠. 뭐 음악 들으면서 이거 젊은 시절 생각도 나고 좋았어요. 참고로 코덱은 AAC와 SBC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자, 비츠 스튜디오 버즈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이렇게 실력을 상중하로 나눈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중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소음 제거 능력은 중급 이상, 좀 상급에 가까운데 불연속적인 소음은 좀 평범한 수준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래도 뭐 쓸만한 노이즈 캔슬링 실력이었어요. 뭐 주변의 에어컨 소음이나 선풍기 소음은 아주 잘 줄여줍니다. 자, 그런데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은 생각보다 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원래 이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을 실행하면 소리를 살짝 부스팅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부스팅 해주지 않아서 음악을 틀어놨을 때는 외부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자, 이 제품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뚜껑만 열면 아이폰은 자동 인식을 해서 바로 페어링을 해주고요. 이 점은 애플 에어팟 프로랑 똑같죠. 근데 안드로이드 역시 비츠 앱을 깔면 쉽게 자동 인식을 해줍니다. 이 부분 편리하죠. 대신 앱의 기능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배터리 양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켜기 끄기, 또 외부 소리 듣기 기능과 길게 눌렀을 때 이렇게 음성 비서를 호출할 건지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할 건지 이런 거 선택해주는 기능, 요 크게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EQ 기능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자, 그리고 애플 브랜드지만 H1칩이나 W1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애플 기기 간 자동 전환 기능이나 뭐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 있던 이 공간 음향 기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랑 비교를 하면 물론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은 나은 대신에 애플 생태계와의 연동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이렇게 혼재돼 있어서 선택하기 어렵게 해놨네요. 교활해요. 자, 통화음을 알아볼게요. 6개의 마이크와 에어팟에 쓰인 듀얼 빔포밍 기술이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마이크 품질을 들려줍니다. 물론 에어팟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살짝 작게 들리죠. 하지만 상대의 목소리는 잘 들리고 잡음도 잘 제거를 합니다. 얼굴만 좀 작다면 아주 좋은 통화음을 즐길 수 있는 무선 이어폰이에요. 근데 뭐 통화음 좀
좋아지려고 얼굴이 작아질 수는 없죠. 이게 어떻게 키운 얼굴인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츠 스튜디오 버즈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인상적인 음질과 귀에 편안한 착용감이 좀 기억에 남는 모델이었고요. 10만원대 제품임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장점이었죠.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귀 감지 기능이 없어서 이어버드를 귀에서 빼도 음악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꺼줘야 됩니다. 전원을 아끼기 위해선. 그리고 EQ 기능이 없는 점, 무선 충전이 안 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사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한번 꼭 사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무선 이어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죠? 다음 주죠. 자, 추석 느낌은 꼭 하루로 치면 저녁 5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어둠이 깔리고 하루가 끝나는 거죠. 올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아찔하네요. 여름에 잠시 좀 슬럼프가 와서, 슬럼프는 항상 있긴 하지만 자,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 여름 휴가를 계기로 좀 다시 힘을 내서 영상을 의욕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얻으면서 저도 힘을 내고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많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파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